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6년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서 소중한 댓글 올려주신 버들피리님, 향기님, 성구황님, 들사람님, 김검희님 감사드립니다. 소중하고 의미있고 훌륭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과 참여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의미 있는 댓글, 훌륭한 댓글 많이 올려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 하면은 대한국민 위해하면 반드시 응징한다, 이런 주제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계속 흐립니다. 비는 오진 않는데 날씨는 햇빛은 안 나오고 계속 흐립니다. 더위는 주춤합니다. 어저께는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데 오늘은 비는 오진 않는데, 모레도 또 밤에 올라는지 모르겠지만은 비는 오지 않으면서 날은 계속 흐립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오늘이 또 믿는 날이죠. 6.3 그 선거 질선 지방선거였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시작됐죠. 오늘 보니까 뭐 거리에는 플래카드들이 막 쫙 달렸더라고. 각 당 그 후보들의 그 선전 문구가 있는, 선거 문구가 있는 온갖 플래카드들이 달려 있더라고. 그리고 뭐 그 운동원들이 쌍쌍이 다니면서 거리에서 인사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한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으로 합의가 되었고 타결됐습니다. 노사 합의가 파업을 1시간여 앞두고 극적인 타결을 이루었습니다. 진짜 걱정했는데 천만 진짜 다행스럽게 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파업 1시간을 앞두고 성과급 노사가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 합의를 해서 극적 타결을 이뤘답니다. 최근에 이 파업을 앞두고 노사 협상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많이 하셨죠. 이 삼성전자 노사의 어떤 협상에 대해서 그 대통령께서 뭐 사실상 어떤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서쪽 대통령은 한쪽을 편들 수 없는 거죠. 대통령 입장에서는 노측만 들 수도 편을 들 수 없는 거고, 또 사측만의 편을 들 수 없는 거고, 대통령이라는 어떤 엄정한 그 위치 때문에 중립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은, 대통령께서는 노동자, 그래 삼성전자 노조 측에서도 어떤 선서를 좀 했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노조 측에서 노동자들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 요구를 한다, 그런 뜻을 말씀하셨죠. 선을 너무 넘는다, 적정 수준을 지켜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다 요구가, 그런 지적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가유불급 이걸 언급을 하셨잖아요. 그 지나치면 부족함만 못하다. 그리고 굉장히 노조에 대해서 많은 좀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를 했습니다. 너무 지나치다, 너무 무리한 용어는 안 된다, 그런 식으로 계속 말씀해 오셨죠, 대통령께서는.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 그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노사 간의 중재에 직접 나섰어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재를 한 겁니다. 노와 사의 양측에서 중간에 들어가갖고, 그래서 결국 합의를 도출했답니다. 진짜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고했고 타결이 됐습니다. 어떤 잠정 합의됐죠, 이게. 물론 이제 뭐 노조 측의 어떤 조합원들의 어떤 찬반 투표가 남아 있지만은 어쨌든 합의는 됐습니다. 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21일 오후, 그러니까 어제 오후 4시경부터 이제 6시간 넘게 노사와 협상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밤 한 10시 30분께 어저께 잠정 합의를 이뤄냈어요. 그래서 이제 노사는 그 성과급 제도와
예? 어떤 그 뭡니까? 성과급 제도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그 성과급을 12% 선에서 지급하는데 합의를 했답니다. 그 쟁점이 됐던 그 영업이익의 어떤 일정 비율, 일정 뭐 배분하는 방식, 배분하는 데 대해서는 그런 거는 빠졌답니다. 그 대통령께서 지적을 했잖아요. 영업이익은 그거는 무리한 요구다. 영업이익은 세금도 내기 전에 영업 어떤 이유 내서 어떤 배당을 하는 거, 그 노조 측에 노동자한테 배당하는 건 문제가 있다 지적하셨잖아요. 이 사항은 빠졌답니다. 그리고 이게 사회 환원 방안도 당겼답니다. 그 사용자가 노사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동방선장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사회 공헌, 산업 안전 등을 위해서 그 재원 조성도 하고 운영 계획을 조속히 발표하기로 합의했답니다. 아니, 그 협력 협조도 같이 성장했다. 사측이 그런 요구도 수행해갖고 이제 그 재원도 마련하고 그런 합의를 했답니다. 그리고 성과급은 그 삼성의 어떤 전액, 그 삼성전자의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22일부터 27일까지 그 노조 최고의 조합원들의 찬반 투표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이제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오면 완전한 타결이 되는 거죠. 어쨌든 파업은 유보됐습니다. 천만 다행, 진짜 잘 된 일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과유불급 언급 등 대통령의 적극적인 어떤 노사 양측에 대한 어떤 타협, 협상, 양보 이걸 굉장히 언급하셨잖아요. 그런데 일단 대통령의 어떤 노력이 엄청난 어떤 이런 내한 대통령이 엄청 신경 썼죠. 그러니까 이제 노사 양측도 대성령 양보를 한 것입니다. 결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고 직접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접 중간에 들어가갖고 중재를 해갖고 결국 합의를 이끌어낸 겁니다. 정말 이재명 정부 수고했습니다. 노와 사 양측도 수고했고 이재명 정부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예민한 겁니다. 노조가 만일에 파업을 강행한다면은 선거에도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좀 실망했겠네.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엄청 실망했겠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국힘은 어쨌든 이자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어쨌든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파탄이 일어나는 거, 실패하는 거, 망하는 걸 원하는 인간들 아닙니까? 그래야 저희가 반사 이익을 얻어갖고 선거에서도 제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국힘이 원하는 거는 이재명 정부가 파탄나고 대한민국 경제가 파탄나고 노조가 들고 일어나고 파업 강행하고 이런 걸 원하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국힘이 완전 실망했겠네요. 저거는 막 노조가 파업을 해갖고 그러면 비난거리 생기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어떤 때문에 이런 노자가 뭡니까? 노조가 파업을 일으키고 경제를 파탄시킨다. 삼성전자가 지금 영업이익을 노조 측에 다 가져간다. 이런 악선들을 했잖아요. 이때까지. 이런 어떤 사태를 이재명 정부의 책임에 돌리는 거죠. 만약 파업이 강행됐다면은. 그걸 노리고 있었는데, 국힘은 참 실망스럽겠네.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노조가 파업해주기를 얼마나 고대했겠어요. 사별 기능입니다. 국힘이 하는 이런 짓거리는 결국 심판받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망하기를 바라고, 어쨌든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나고, 한미 동맹이 파탄되고, 북쪽에서 막 긴장을 조성하고, 김정은이가 막 위협하고, 이런 걸 원하잖아요, 이 인간들은. 그래야 저거가 이제 사니까, 나쁜 인간들이죠. 아무리 야당이지만은, 대한민국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고 국익을 생각해야지.
대한민국이 안정이 되고, 예? 노조가 파업을 자제하고 노아사가 서로 타협하고 이런 세상을 지원하고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하고 이래야 될 인간들이 대한민국이 파탄나기를 바라는 인간들입니다. 인간들은 반드시 6.3 선거에 심판해야 돼요. 어쨌든 6.3 선거 앞두고 진짜 정말 잘된 일이다. 천만다행이다. 진짜 환영하고 잘된 일이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뉴스는 뭐냐면은 축구입니다. 축구. 축구도 이제 물론 스포츠 영역이지만 여기도 정치가 가미되는 겁니다. 정치가 개입 안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세상 일에는 정치가 다 관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정치입니다. 정치가 개입 안 하는 분야가 없습니다. 모든 사회 전 영역, 모든 분야에 정치가 개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을 잘 뽑아야 된다. 선거가 중요하다. 옳은 인간들을 뽑아야 된다. 그래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개개인의 우리의 일상도 결정하는 게 정치고, 우리의 행복, 우리의 소득, 인권, 모든 걸 결정하는 게 정치잖아요. 이 축구도 마찬가지. 축구도 물론 스포츠지만 운동이지만 결국 정치가 가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구나 남북의 축구라는 거는 아직 우리가 분단 상태고 이런 남과 북이 지금 적대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더구나 지금 김정은이가 몇 년 전부터 한국을, 남한을 어떤 통일의 대상이 아니고 적대국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잖아요. 헌법도 고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상황에 적대국가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남남배다 이거죠, 이제. 별개의 하나의 국가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규정한 그런 상황에서 북한 여자 축구팀이 남한을 방문해서 남한 팀하고 경기를 하는 겁니다. 어저께 했어요. 어저께 비가 와갖고 수중전에서 비 오는 데 경기를 했더라고 보니까 밤에 격렬하게 했단 말이에요. 저는 실제 중계는 보지 않았는데 그때 이제 결과를 보니까 결국 이제 북한 내 고향 여자 축구단이 2대1로 승리했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한의 뭡니까? 수원 팀이, 수원 FC인가 그 팀이 먼저, 남쪽에서 먼저 한 골 먼저 넣었는데, 뒤에 이제 연달아 2골 넣어갖고 역전승을 했답니다. 북한 팀이. 그래갖고 이제, 만약에 어저께 북한이 졌으면은, 북한은 바로 이제 이복으로 북한으로 가야 되는데, 어제 승리하는 바람에, 어제 경기 4강전이에요, 4강전. 어제 승리한 팀이 결승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승리했으니까 북한 팀이 이제 결승전에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어제 남북 경기 전에 이제 일본하고 호주하고 경기를 했답니다. 거기서 일본 팀이 일본 도쿄 베르디 이 클럽 전부 클럽 대항전이죠. 아시아 그 클럽 연맹 AFC 이기 대항전이니까 국가 대표가 아니고 일본 도쿄 베르디 팀이 호주 팀을 이겨갖고 결승에 올라갔대요. 결국 이제 23일 날 북한하고 일본하고 결승전을 치르게 된답니다. 그 우승 상금은 많더라고요, 보니까. 100만 달러, 100만 달러. 100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5억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이것도 보니까 아까도 정치 이야기 했지만 스포츠도 정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거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조선일보, 스포츠 조선, 조선일보 같은 그 계열사 아닙니까? 스포츠 조선을 그 보도를 자주 봤는데, 그것을 보니까 또 정동영 통일장관을 은근하게 또 까더라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스포츠 조선에서 어제 그 남북 그 여자 축구를 기사를 이제 올린 걸 봤는데, 결국 이제 우리 남쪽 팀이 졌으니까 조선일보 볼 때 기분 나쁜 거지. 예. 북한 팀 져야 되고 남쪽 팀 이겨야 되는데 조선일보는 안 좋은 거야. 예. 야들 항상 그렇잖아요. 하는 집 보면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북이 이기든 남쪽이 이기든 북쪽이 이기든 뭐가 그리 됐습니까?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는 한 동포입니다. 물론 김정은이가 뭐 적대 국가다 이래 샀지만 그건 하는 소리고, 김정은이가 아무리 그 남쪽에 대해서 적대 국가를 떠들어봤자 그게 됩니까? 동포라는 건 한 민족이라는 건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뭐 헌법을 바꾸고 남쪽은 뭐 통일 대상이 아니고 적대 국가라
지랄 연명을 들어도 우리 남과 북은 한민족, 한 동포, 한 핏줄이라는 건 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건 천륜이에요, 천륜. 남과 북은 형제예요, 형제. 같은 피를 나눈 동포예요, 동포. 그런데 남쪽이 이기도 좋고 북쪽이 이기도 좋은 거잖아. 응?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북쪽이 이겼다고 막 응원단들이 막 또 이런 식도 그 응원단들이 갔잖아요. 우리 시민단체들이 이제 조직하고 3,000명이 이제 뭐 통일부에서도 3억을 지급하고 그래갖고 응원단들이 3,000명도 가갖고 북한 팀 응원한 게 아니죠. 수원 그 우리 남쪽 팀도 같이 응원한 거죠, 양쪽 다. 그런데 이 스포츠 조선 기사를 보면 그 응원단들이 뭐 북한 팀만 응원한다는 식으로 그래 적어놨더라고. 그런 식으로 왜곡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남 갈등을 또 조장하는 거예요. 남남 갈등을 이 썩을 이 적폐 스포츠 조선 결국 조선일보 계열 아닙니까? 그 축구 경기 갖고 모처럼 뭐 8년 만인가 10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남과 북이 지금 남북 관계가 단절이 시작돼서 모처럼 이 어떤 그 스포츠 경기로 해빙 관계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인데 그걸 또 이게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 이 썩을 놈의 조선일보 이 썩을 언론 사이비 언론이 적폐 언론이 남과 북이 화해하는 꼴을 못 보는 거지. 어쨌든 방해하고 갈라놓고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응원이 뭐 북쪽 팀만 해줬니 해서하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적어놨더라 기사에. 그러고 또 정동영 장관이 이제 그 참관 안 했어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그 문체부 장관이 이제 정부 인사는 참석했고 그 경기를 관람했더라고. 통일부 장관 참석 안 했어요. TV로 받는 모양이더라고. 집에서 봤는지 어쨌든 TV로 시청했다 이러더라고. 정동영 장관, 통일부 장관은. 그런데 뭐 오늘 아침이죠.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할 때 뭐 기자들이 질문했는 모양이에요. 어저께 밤에 그 남북 그 여자 축구에 대해서 뭐 소감을 물어봤겠지.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이 북한팀 이겼잖아요. 어떤 수원팀을 이겨갖고 우리 남쪽팀 이겼는데 뭐 이왕 결승에 올라가갖고 북한팀 우승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 덕담을 한 거잖아. 이왕 우리가 졌잖아. 수원팀이 졌고 북한팀이 올라왔으니까 덕담을 한 거야. 그거 갖고 또 시위를 걸더라고. 이 스포츠 조선 이 기사를 보니까 어느 기자인지 그 기사를 논조를 보니까 뭐 수원팀이 져갖고 지금 슬픔에 빠져 있는데 우리 남쪽의 수원팀이 북한팀에 져갖고 실망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 뭐 북한팀이 우승하기를 바란다 그게 할 소리냐 이런 식으로 딴지를 벌더라고요. 그게 비난거리예요. 당연히 북한팀이 이겼으니까 북한팀이 이왕이면 일본 팀이 우승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래는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통일부 장관은 우리 북한팀이 우승해주면 좋겠다. 그럼 수원팀이 졌다고 아이고 막 그럼 일본팀이 우승했으면 좋겠다 이래야 돼요? 일본팀이 우승해야 되기를 바란다 이래 이야기 됩니까? 이 썩은 조선일보야. 뭐 비난할 거리를 비난해야지. 한심한 인간들이야 조선일보는. 어쨌든 남북이 화합하고 좋게 지내는 걸 못 보는 인간들이에요. 응? 갈라놓을 나오고. 응? 그러면 오늘 그 주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 썸네일을 올린 같이 대한민국 위해하면 반드시 응징한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 외교를 지금 하고 있다. 당당한 외교를 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평소 항상 강조하시는 말이 그거잖아요. 우리 국민을 어떤 위해하고 피해를 주면은 반드시 응징한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래 했고, 취임하고 나서부터 그런 어떤 정치 행위를 하셨고, 그 캄보디아 뭡니까? 캄보디아 그 스캔 범죄 일어났을 때도 얼마나 강력하게 대처했습니까? 거기서 우리 국민들이 꼬이갖고 그 범죄 집단에 인신매매 당하고 성폭행 당하고 돈 뜯기고
그런 피해를 받잖아요. 그걸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전 어떤 경찰, 뭐 국정원, 검찰 총동원해갖고 철저하게 수사해갖고 그 범죄자들 캄보디아 범죄 일으킨 우리 국민들한테 범죄를 일으킨 인간들 다 수사해갖고 공고를 송환해라. 그래갖고 송환 그때 몇백 명 가까이 70 몇 명입니까? 잡아왔잖아요 전부 다.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국민한테 피해를 준 거는 나는 참을 수 없다. 반드시 이거는 응징한다. 그러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최고다. 그게 국가의 최고 업무다. 그런 분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스라엘 문제. 이스라엘이 지금 사고 치고 있잖아요. 전 세계 지금 평안을 위협하고 침략 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을 꼬셔갖고, 트럼프를 꼬셔갖고 결국 이란을 치게 만들고, 그래갖고 전 세계에 지금 경제에, 기름값 오르게 만들고 막대한 고통을 주고 있는 인간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평화의 파괴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인간들은.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의 트럼프도 같이 부활내동하고, 미국도 똑같은 파괴자들이, 평화의 파괴자들이지. 어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강력 경고를 했습니다. 왜 그랬었냐면은, 우리 국민을 납포한 거예요. 그, 중동에 그 뭡니까? 팔레스타인입니까? 거기 가자 지구에 봉사하러 간 우리 그 국민이 2명 있었어요. 2분이. 그 이제 어떤 봉사선, 그 민간 선박이죠. 거기에 이제 탑승을 한 거죠. 이제 승선을 한 거죠. 우리 국민 2분이 봉사차 가신 분이에요. 거기 중동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자 지구에. 그런데 이 이스라엘 군이 납포를 한 겁니다. 그 배를. 우리 국민을 납포한 거죠. 불법적으로. 그래서 어저께 그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분노를 하신 겁니다. 그 이제 관계 장관하고 뭡니까 담당 책임자들한테 질책을 하셨죠. 왜 항의하지 않느냐? 왜 그 이스라엘이 자기 영해도 아닌 곳에서 무슨 뭐 전쟁한다고 핑계대고 아무 죄 없는 민간 선박을 납포하고 우리 국민들을 납치하고 납포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지나시 이거는 선을 넘은 거 아니냐? 너무한 거 아니냐? 그건 왜 안 따지느냐? 왜 항의하지 않느냐? 강력하게 질책을 하셨죠, 그 장관들한테, 그 책임자들한테.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대통령께서? 네타냐후를 거론했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아닙니까, 네타냐후. 이 인간도 완전 침략자. 이 인간도 그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윤석열하고 비슷한 인간이에요. 비슷한 이야기 들어보니까 윤석열이가 그 12.3 내란 일으킨 이유가 저거 마누라 범죄 감싸주고 김건희 보호해주고 김건희 범죄가 곧 탄로나고 박살날 것 같으니까 특검이 진행될 것 같고 위협을 느끼니까 아무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갖고 뭐 야당이 뭐 민주당이 뭐 떼서 민주당이 뭡니까 탄핵을 뭐 남발하고 어떻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 대고 사실상은 저거가 김건희의 죄를 듣고 정권을 계속 해쳐물라고 영구집권 해물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 행위 아니에요. 핑계는 민주당 때문에 했다고 그런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네타냐후도 이게 마찬가지예요. 네타냐후도 지금 그 이스라엘 그 내에서 들리는 소식 들으면은 굉장히 어떤 어떤 쫓겨날 그런 운명이 있는 총리예요. 네타냐후가 뭐 부정부패도 하고 이제 독재자고 독재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인간이고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치 생명이 끝장날 위기에 봉착했단 말입니다.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 인간이 이란에 선전 보고도 없이 공격하고 미국을 꼬셔갖고 선전 보고도 없이 침략한 겁니다. 지 어떤 정치 생명이 끝날 것을 전쟁으로 덮으려고 하는 인간입니다. 그런 인간이에요, 네타냐후가. 아주 못된 사악한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옳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대통령께서 이렇게 체포영장을 말씀하셨죠. 유럽 국가 대부분이 이스라엘 총리 네타냐후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그리고 전범이다.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전범으로 규정돼 있다. 그래서 유럽 대부분 국가가 네타냐후가 만일에 자기들 나라에 들어오면은 바로 체포하겠다면서 미리 체포영장 발부했다 이거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그걸 고려해야 된다.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검토해봐라. 그런 지시를 내린 거예요. 완전 초강력 발언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초강수, 강력한 언급을 하신 이후에 오늘 하루도 안 됐죠. 결국 이스라엘이 꼬리를 내린 겁니다. 우리 국민들을 납치한 우리 국민 2분을 석방했답니다. 뺏기던 거죠, 우리 이재명 대통령한테. 대단한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행위가 어저께 그런 네타냐후의 체포 영장 발부해봐라. 검토 지시 내린 후에 하루도 안 돼서 오늘 이스라엘이 꼬리 내린 거예요. 우리 국민을 석방한 겁니다. 그것도 뭐 감금도 안 하고 바로 석방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청와대 대변인 강준영 대변인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오늘 보니까 그 대변인 이야기 들어보니까 강준영 대변인이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2명을 풀어주면서 우리 국민을 한국하고 앞으로 잘 지내고 싶다. 슬림 관계를 맺고 싶다. 이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또 그러면서 근데 우리 그 강준영 대변인은 유감이다. 우리 국민을 납포한 것은 진짜 유감이다. 그러나 그래도 즉시 우리 국민을 석방해줘서 다행이다. 환영한다. 이래 논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 가장 중요한 그게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최고의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대통령께서도 이스라엘을 언급했죠. 그 이스라엘 군의 만행,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그 어린 애를 막 고문하고 그런 영상을 올리면서 그 공유하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군의 만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죠. 그래갖고 이스라엘 뭐 외교부에서 뭐 항의하고 뭐 어떻고 그런 일이 좀 있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반응을 두고 항의 차원의 발언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결국 대통령이 굽히지 않았죠. 국제 보편의 인권을 이야기한 거다. 어떻게 그런 만행을 저질 수 있느냐. 절대 물러서지 않았죠,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연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못한 거지. 만행을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거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할 말이 없는 거죠. 보편 인권을 무시한 거잖아, 이스라엘이. 고문하고 그런 추악한 행위를 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적을 한 겁니다. 국제사회 어느 지도자도 그래 지적한 사람이 없어요. 유일하게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겁니다, 그걸. 그러니까 중동에서도 그때 큰 반향이 일어났죠. 진짜 이재명 대단한 사람이다, 국제사회에서. 찬사가 계속 나왔죠, 그때. 벌레가 목인가. 그런데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이스라엘을 향한 어떤 발언과 지적, 이게 저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홧김에 적극적으로, 우발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치밀하게 고도로 계산된 외교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냥 홧김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노가 갑자기 일어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치밀한 외교 전략에 하에서 고도의 정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외교 행위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어떤 외교에 대한 어떤 언급이나 발언, 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지적이나 비난, 비판, 이거는 역시 이것도 우리의 대한민국 국익을 우선은 국익을 중시하는 실용 외교의 결과다. 그런 관점에서 하는 거다. 한마디 말도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할 때도 지금 어떤 중동 전쟁의 과정에서 이런 대통령의 지적이 국힘은 뭐 비난하죠. 국힘은 국힘은 사대주의 미국을 추종하는 인간들이니까 이스라엘이 미국이고 미국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국힘이 볼 때는. 그러니까 감히 우리 대한민국의 나라가 이스라엘 비난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입니다. 걔들은. 왜? 이스라엘이 미국이고 이스라엘이 뒷배를 봐주는 게 미국이고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은 한 몸이다. 이래 보는 인간들이. 그러니까 미국처럼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혀 비판을 할 수 없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당당하게 비판하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놀라는 거지. 이 인간 속으로는. 우리는 저를 못하는데? 내심 놀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비판만 하는 거지. 국익에 해를 끼치고 한미 동맹을 파탄하니 이런 식으로 개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버리고 있죠. 시도 안 먹히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역대 어느 대한민국 대통령도 이런 이재명 대통령처럼 한 적이 없어요. 역대 최초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비판을 한 적이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해도 비판을 절대 못했습니다.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왜? 미국 눈치 보느라고. 아까 금방 했잖아. 이스라엘이 미국이고 미국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대 우리 정치 집단들이 그래 본 겁니다. 그러니까 감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미국이니까. 미국이 뒷배를 봐주고 사실상 이스라엘과 미국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집단들이 언론도 마찬가지고 적폐 언론도 마찬가지고 기득권 언론도 마찬가지고 레거시 언론도 마찬가지고 기존 기득권 정치권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기득권 정치 집단들이나 적폐 언론들이 이스라엘을 비난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미국이니까. 미국을 비난 못하듯이 이스라엘도 비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대미 종속적인 외교를 해온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때까지. 언론도 마찬가지고 기존 언론도 대미 종속에 빠져갖고 그것을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나라 기존 언론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는 전혀 다른 지금 대통령이 탄생한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기존 기득권 썩은 정치인들이나 썩은 부패하고 사대주의에 찌든 레가시 언론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저거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감히 미국하고 동급에 있는 뒷배가 있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할 수 있나. 이거는 한미동맹을 깨는 거다.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은. 이스라엘을 비난하면 한미동맹을 깨는 거래. 그래 보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죠. 이건 한미동맹을 깨는 거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 이런 외교에 대한 철학, 어떤 자주적이고 실용적이고 국익 중심 외교는 이거는 명문이에요. 명문. 이것도 명문이에요. 대명문에 맞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옳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잘못된 침략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국제사회에서 할 소리 한다, 잘한다, 이래 평가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이 지금 침략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지금 기존 썩은 정치권이나 국힘 저쪽이나 조중동 이런 인간들은 이스라엘을 미화하고 찬양하지만은 차라리 저쪽 중동권
이슬람권, 이란 쪽을 비판하죠. 이란을 어떤 나쁘게 매도하고 있고 이스라엘 편만 들고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어떤 언론이나 정치 썩은 기득권 집단들이 할 때는 이스라엘은 선이고 이란이나 뭐 뭡니까 이라크니 저는 중동 국가는 악으로 그런 규정해놓고 그런 틀 안에서 항상 언론도 쓰고 언론 논조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침략 국가예요. 악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지금 악을 전 세계를 지금 평안을 파괴하고 고통에 빠지게 하는 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그 침략 전쟁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 국가나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기름값 뛰어오르게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어떤 침략 행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진짜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저께 그 국무회에서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너거가 감히 이스라엘은 너거 나라가 너거가 저거 영해도 아닌 곳에서 이스라엘 영해도 아닌 곳에서 감히 민간 선박 그것도 봉사를 하러 가는 우리 국민들을 죄 없는 우리 국민들 너가 감히 납치해? 그래서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가면 너가 그런 행위를 했으면 우리도 그에 따른 상응 조치를 하겠다. 그 상응 조치 대응 차원에서 네타냐후 너도 우리 복수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해라. 상응 조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고 이러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꼬리를 내린 거죠. 왜? 오는 짓을 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도. 그러니까 이 국회 문의들이 지금 내심으로는 속으로는 감탄하고 있을 거예요. 겉으로는 이재명 정부를 뭐 한미동맹을 파탄시키니 뭐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비난하고 있지만은 속으로는 놀라워하고 있을 겁니다. 아 진짜 대단하다. 이재명 진짜 대단하다. 내심 탐복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봅니다. 겉으로는 겉과 속이 다 달라요. 사람은 특히 국힘 저 인간들은 겉으로는 막 이재명 정부를 비난하고 이재명 정부가 마치 뭐 외교를 파탄내고 한미동을 파탄내고 그런 식으로 막 매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천만에 속으로는 굉장히 겁을 내고 아 진짜 대단하다 이재명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외교에서도 이재명은 한다면 한답니다. 우리가 이재명을 말할 때 이재명 대선 말할 때 이재명은 한다면 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외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교에서도 이재명을 한다면 한다. 그게 통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캄보디아 그 스캠 범죄 사태 때도 작살내보잖아요. 거기 어디 감히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줘 이래갖고 대통령이 단호하게 나서갖고 전 경찰 수사 기관 다 동원시켜갖고 잡아들여야 했잖아요. 캄보디아까지 가갖고 우리 경찰 인력들 파견시켜갖고 그 범죄자들 우리 국민들 피해준 범죄자들 압송해왔잖아요. 대한민국으로. 그러니까 항상 그때마다 강조하잖아요. 우리 국민한테 위해를 가한 자들은 끝까지 추적해서 응징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번 이스라엘 그 납포된 두 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국민들한테 피해를 주시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너한테도 우리가 응징하겠다 그겁니다. 응징 차원에서 네타냐후의 어떤 체포영장도 검토해라 그 지시가 나온 겁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화들짝 놀란 거죠. 아 이래 안 되겠다. 여기서 더 나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갖고 꼬리 내린 겁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한테 100개 들고 투항한 거죠. 이스라엘이.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의 자주 실용, 국위 중심, 그 주권 외교에 진짜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강력 지지합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이재명 대통령. 역대급 이런 대통령 없었다. 진짜 대단한 대통령이다.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당당한 외교에 대해서 찬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이재명 대통령 파이팅이고 국민 집권정부 파이팅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쨌든 기온이 계속 바뀝니다. 일교차도 심하고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방송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